오늘은 한가위 날입니다. 우리 결의의 가장 큰 명절, 이 한가위는 추석, 가배절, 중추절, 가위, 가인날로도 불립니다. 하지만 요즘은 이 가운데서 추석이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듯 합니다. 과연 어떤 말이 가장 바람직할까요? 먼저 중국에서는 가을을 나누어서 음력 7월을 맹추, 8월을 중추, 9월을 개추라고 불렀는데 그에 따라서 8월 보름을 중추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 말고도 추석이란 말이 있는데 추석은 5세기 송나라 학자 배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배인의 사기 집회라는 책에 보면은 추석월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여기서 추석월의 뜻은 천자가 가을 저녁에 달에게 제사를 드린다는 뜻인데 중국 사람들은 이 말을 지금 거의 쓰지 않고 있는데 오로지 우리나라에서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가위라는 말은 크다라는 뜻의 한과 가운데라는 뜻의 가위라는 말이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이 8월 한가운데 있는 큰 날이라는 뜻이죠. 또 이 가위라는 말은 신라에서 유래하는 말인데 다음과 같은 삼국사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 유령 9년에 나라 안 부녀자들을 두 편으로 갈라서 음력 7월 16날부터 8월 보름까지 길쌈을 짜게 하였다. 그리고 짠 배로 승부를 가름하고 진편에서 술과 음식을 차려 이날 달 밝은 밤에 길쌈을 한 부녀자들이 밤새도록 강강술래와 회소곡을 부르면서 춤을 추고 흥겹게 놀았다.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때 말로 가배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위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위를 가위, 가인날, 가배절, 가분날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유래한 말인 것입니다. 따라서 말 밑이 불분명한 이 추석보다는 신라 때부터 오랫동안 쓰인 토박이 말 한가위를 쓰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미 추석이란 말이 익숙한 우리말이 되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여튼 이 한가위 날은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음식으로는 송편을 꼽을 수가 있죠. 온 식구가 둥그렇게 앉아서 송편을 빚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참 정감이 넘치죠. 잘 빚은 송편은 향긋한 솔잎을 깔고 쪄내서 제사상에 올리면은 조상님들도 아마 흐뭇해 하실 것입니다. 또한 한가위 음식으로는 농가 원령과 팔을령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극해 저쪽이로 추석 명절 시어보세 신도주 올벼 송편 박나물 토란국을 선산에 제물하고 이웃집 나눠 먹세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여러 음식이 있는데 명절 음식을 해서 이웃과 나눠 먹었던 모습이 참 정겹습니다. 그리고 이 세시 풍속 가운데는 거북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놀이는 수수잎을 따서 거북이 등판처럼 엮어서 등에 메고 엉금엉금 기어서 거북이 흉내를 내는 놀이입니다. 이렇게 거북이를 앞세우고 동해 용왕의 아드님 거북이 행차시오라고 소리치면서 풍물패가 집집을 방문하여 대문을 들어서면서부터 문구스로 시작해서 마당, 조항, 조항은 부엌을 이야기하죠. 이 조항꽃, 장독대, 곡간, 마국간, 뒷간,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들보 밑에서 성주풀이를 했던 것입니다. 이 조항에 가면은 빈 솥에다 맹물 붓고 불만 때도 밥이 가득 밥이 가득, 또 마국간에 가서는 새끼를 낳으면 열에 10마리가 쏙쏙 빠지네 하면서 비나리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집집이 돌 때 주인은 곡식이나 돈을 형편껏 성의껏 내놓고 이것을
마을에 그 공동 기금으로 잘 두었다가 그 마을에 큰일이 나면 쓰곤 했었지요. 거북놀이는 풍물꽃과 함께 한가위 때 하던 아름다운 그 세시 풍속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기를 좀 바꿔서 추석 명절에는 성묘를 하는데, 이 성묘에서 남좌여우라는 말이 생겨났는데, 이 기회에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예절이란 무엇일까요? 육아에서 말하는 규범을 예절이라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예를 알아야 인간이다. 즉 예를 모르면 인간이 아니다. 개나 돼지 같은 짐승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는 누가 만들었는가? 이것은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고 결정한 게 아니고 하늘이 정해놓은 이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를 하늘이 내려준 천리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남좌여우, 실제로 성묘를 하러 가서 보면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묘소가 나란히 모셔 있는데, 왼쪽은 남자요, 오른쪽은 여자 묘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손들도 그 앞에서 절을 할 때 남자는 왼쪽에 여자는 오른쪽에 서서 하는 풍습이 바로 남좌여우의 예절인 것입니다. 이는 원래 주역에서 생겨난 예절인데, 실제로 좌측으로 움직이는 게 양이고, 그러니까 즉 남자가 되고, 우측으로 움직이는 게 즉 여자가 되는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공수를 할 때, 공수는 손을 모으는 것이죠. 인사할 때 공수를 하죠. 자, 남자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고 여자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갑니다. 또 손을 가슴에 놓느냐, 배꼽에 놓느냐, 아래에 놓느냐 따지는데 이 중심을 놓게 됩니다. 왜? 중용이 예의고 중화사상이니까 그렇게 중심에다 손을 놓고 인사를 했습니다. 또 남자는 옷도 왼쪽에 올라가서 단추를 잠그고 여자는 오른쪽에 올라갑니다. 단추 매는데 보세요. 영정사진도 왼쪽이 남자, 묘소도 남자가 왼쪽입니다. 즉 앞에서 보면 왼손 쪽이죠. 그리고 지방을 쓸 때도 지방지 왼쪽은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남자 것을 쓰고, 지방지 오른쪽은 현비, 유인, 장흥, 고치, 신이라고 여자 것을 씁니다. 자, 또 사진을 찍는다고 합시다. 보는 입장에서는 남자가 왼쪽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남자가 우측이고 여자가 좌측이 되죠. 이걸 가리켜서 바로 입장 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같은데 입장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장이란 서 있는 위치만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남자를 좌측이라 하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우측이 됩니다. 남자가.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이치 하나를 깨달아야 합니다. 위에서 볼 때는, 즉 하늘 입장에서 볼 때는 변하지 않았는데, 다르지 않았는데 지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싸웁니다. 좌우로 나누어서 싸우고 진보와 보수로 나누어서 싸웁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이 태극 사상입니다. 태극은 빨강, 파랑으로 다른 것 같지만은 한 원안에 존재를 합니다. 즉 같은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남좌여우는 근본이고 남우여좌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태극사상인 것입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내가 앞으로 걸어갑니다. 앞으로 가는 것은 양이라고 합니다. 양의 활동은 음의 활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내가 앞으로 갈 때 땅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뒤로 가고 있습니다. 뒤로 가는 것은 음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양의 활동을 하지만은 땅의 입장에서는 음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음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결국 태극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인간이란 똑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이 그림과 저 그림은 같다. 왼쪽 방향이냐 오른쪽 방향이냐
하늘이 보기에는 다 같은 것이다. 공연히 인간이 구분해놓고 서로 싸우는데 참 가소로운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서양에서는 상대성 원리라고 했습니다. 상대성이 반드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대성 원리를 아인슈타인이 발견해가지고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이미 다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태극기는 뒷면을 봐야 그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뒷면까지 비치도록 배폭에다가 원래 그렸던 것입니다. 종이에다 그리면 그걸 뒷면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종이에다 그린 태극기만 보고 살고 있습니다. 이 태극기는 앞쪽에서 보면 왼쪽으로 회전하지만은 뒷면을 보면은 오른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즉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왼쪽으로 활동하느냐 오른쪽으로 활동하느냐 하는 입장 차이일 뿐이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좌냐 우냐 좌파냐 우파냐 참 싸우고 있는 건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참 가스로운 일입니다. 배폭에 그려 한 면이 뒷면에 투영이 되어서 반대 입장이 보이게 그려야 하는 것이 바로 이 태극기입니다. 제가 본 입장은 요것이고 저분이 본 입장은 현실일 뿐 본질은 다 똑같은 것이죠. 요즘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가정에서도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생겨나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서로 입장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그 태극 사상을 이해하고 또 그렇게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태극기가 상징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가 되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되기를 저 둥근 추석 달에게 기원하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